그런데 예비시댁의 신랑은 박사과정 학생이라 돈도 없는데 말이에요. 믿기지 않지만 그 일이 있었어요. 결혼식 청구금 안 돼서 신혼집도 마련해준 곳을 싫어해서 애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는 나까지 나쁜 소문을 내는 등의 일도 있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힘들었죠. 파혼은 즐거운 경험은 아니지만 돌이켜보면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파혼에 대한 충격과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야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언니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나도 그런 분노가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 한 2년 정도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복수해볼까? 너는 이미 잘 된 상태라서 그쪽은 모르니까 복수하자. 저는 파난 후에 복수를 하고 싶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복수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솔직히 복수를 원했고 그래서 복수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던 문화센터에서 소셜 커머스 특강을 하러 가게 되었죠. 수강생들 중에 익숙한 얼굴들도 있고 제게 오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예전 시어머니도 함께 와 계셨죠. 우리는 특강을 하면서 수입을 공개했어요. 보통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지만 오늘은 특별히 공개하기로 했어요. 저희의 수입을 공개하면서 수강생들이 노력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전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속이 시원한 익스프레스 겪은 모습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예전 시어머니가 찾아와 왜 문화센터에서 그만둬? 물어보았어요. 물론 문화센터 강사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에요. 저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강사 일을 그만둔 거예요. 지금은 매달 1천만 원씩 벌어요. 돈 욕심을 좀 하긴 했지만 지금은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전 시어머니는 저에게 돈을 많이 벌게 된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어요. 아쉬울 것 같아요. 너희 수입이 사실임을 알려주면서 안타깝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전 예비장모는 제가 떠날 때까지도 입을 털며 지내더라고요. 이후 예비장모는 짜증나게도 나를 계속 연락해왔어요. 다시 파혼을 생각했음을 말했어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강한 성격인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나를 너무 억지로 만들었지? 아, 내가 그때는 감정이 과하게 심해져서 그랬어. 이제는 그럴 일 없으니까 그 사실 신중히 생각해보자. 우리 아들과 사이가 나쁘진 않았잖아. 거절을 계속했지만 정말 끈기 있었어. 마지막에는 나만의 카드를 꺼냈어요. 그 카드는 실제로 제가 결혼 후에 밝혀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제가 재혼할 결심을 한 예비 신랑은 사실 내 아이의 아빠였어. 20대 후반 연하인 예비 신랑과 사귀었지만 군대에 가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헤어진 후 임신을 알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하고는 연락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을 해지하고 군대에 가서 연락할 방법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버릴 생각도 했지만 태동을 느낄 때 그럴 수 없어요. 사과드립니다. 현재 서비스는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어로 요약 내용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한국어로 번역 요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간단한 요약.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였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을 만나서 충격을 받았지만 아이의 아빠가 될 만한 사람인지 신중히 살폈고 결국 함께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제 아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고마워. 한동안 만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알아가면 좋겠어. 오랜만에 만난 예비 신랑과 나는 그래도 제법 잘 맞았어요. 예비 신랑은 나에게 아이가 있다 해도 나를 사랑해 준다고 했고 그 말로부터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를 진심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전에 아이의 아빠가 예비 신랑이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했지만 결혼 전에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사태가 일어나 파혼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에게 보복을 당하여 결혼을 포기하고 다시 만나지 말라고 결정했어요.
예비 신랑에게 비밀로 가지고 있던 친자 확인서를 꺼내며 제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그 분이라고 밝혔어요. 결혼 전에 좋은 사람과 가정인지 확인 후 결혼하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해야겠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결혼이 망했어요. 예비 신랑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당신 때문인데 당신은 혈연마저 끊어내버리고 우리 상봉을 막았어요. 당신과 같은 사람과는 결혼하고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에게 가까워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예비 신랑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머니는 완전히 실망하고 후회했어요. 저는 이미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었지만 놓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그 이야기를 떠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는 손주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데, 그리고 당신도 돈을 잘 벌고 있어? 내가 알았으면 더 잘 대해줬을 텐데 손주를 억지로 못 보게 해서는 안 돼.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다시 잘해줄 테니까. 하지만 그동안 충분히 봤어요. 그렇게 못 대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던 나에 대해서 사과하는데 일이 될 리가 없어. 2번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 이젠 지나간 일,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두는 게 좋겠어요. 전에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저 이별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제 아내는 당신과 함께 잘 지내는 자신이 있어? 그래서 너무 스스로를 응원해주고 싶어.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데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싶어요. 전에는 거진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매달려왔지만 그저 차갑게 거절했어요. 사실 미안한 건 예비 신랑 때문이긴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싶어 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자기야,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왜 그때 말 안 했어? 나라서 군대에 있는 동안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건 알고 있어? 그때가 내 인생의 위기였어. 하지만 그땐 어떻게 해야만 했지? 지금은 우리의 결정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어차피 끝까지 함께 해야겠어요. 인연은 아니었나 봐. 그래도 내가 우리 아이라도 만날 방법이 없을까? 내가 책임도 지지 못했는데 얼굴도 못 보게 된다니 너무 아쉬워. 혹시 괜찮으면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 아이도 나를 아빠 같은 삼촌처럼 잘 다루지 않았을까? 나도 정말 아들처럼 생각했었고, 근데 내 진짜 아들이었다. 그것도 내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 우리 아이가 이제 13살인데 상황이 어렵고 삼촌이라고 불렀던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면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충격을 줄 수도 있거든. 게다가 파업 직후 다시 만나는 것도 이상하고 아빠이기는 한데 결혼은 안 한다고 말하면 아이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대로 연락을 끊는 게 낫겠어. 나도 우리 아이랑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있을 것이야. 결혼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늦어도 좋아. 나중에라도 혹시 생각이 바뀌거나 내가 도울 일이 생기거나 하면 꼭 연락 주면 좋겠어.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그래. 마음은 고마워하지만 다시 연락할 일은 없을 것 같아. 내가 최근 수입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어머님 통해서 들었어. 이제 내가 나와 우리 아이를 할 수 있을 정도 소득이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각자 잘 지내자. 이렇게 해서 예비 신랑과의 관계도 끊어버렸어요. 드디어 이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죠. 문화센터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을 때나 파혼을 했을 때는 정말 억울했었지만 지금은 속으로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다. 전에는 거진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매달려왔지만 그저 차갑게 거절했어요. 사실 미안한 건 예비 신랑 때문이긴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싶어 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자기야,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왜 그때 말 안 했어? 나라서 군대에 있는 동안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건 알고 있어? 그때가 내 인생의 위기였어. 하지만 그땐 어떻게 해야만 했지? 지금은 우리의 결정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어차피 끝까지 함께 해야겠어요. 저는 이제야 아이의 아빠에 대한 비밀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 비밀을 숨겨왔던 동안에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할 때 예비 시댁의 사람들을 신중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식 전에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예비 신랑과 헤어진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아쉬웠지만 그의 집안 환경을 고려해 포기해야 했어요. 만약 결혼했다면 이혼할 가능성이 컸을 것 같아서 관계를 정리했어요. 마음은 아직 혼란스러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될 거예요. 제 판단이 옳았길 바라며 위로와 응원을 부탁드려요. 다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